안녕하세요. 중동 사태로 유가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금일은 글로벌 유조선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조선업계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선박브로커 엑스클루시브, 뱅크로 코스타 주간 보고서, 삼성중공업 IR 보고서 데이터 등을 인용하여 분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은 지정학적 슈퍼사이클, 선종별 운임 및 수익성, 수요 역학 및 공급 병목, 동북아 조선 지형 재편, 조선소의 단계별 전략 로드맵 등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유조선 시장의 현주소로 지정하기 초래한 제2의 슈퍼사이클 이야기입니다. 현재 글로벌 유조선, 탱커, 시장은 2004에서 2008년의 대호황기에 비견되는 역사상 두 번째 슈퍼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번 호황은 과거 중국의 수요 폭증이 견인했던 양적 팽창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시장은 다극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발생한 공급망의 파편화와 운송 효율성 저하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적 강세장입니다. 러시아-이란 제재, 홍해 내 후티 반군의 위협,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는 선박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항로 대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우회 항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물동량의 변동과 별개로 선박의 운항 거리를 뜻하는 톤마일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했으며 항로 차질이 상시화됨에 따라 시장은 전례 없는 실제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원유 조달처가 다양해졌습니다. 미국 셰일오일 증가, 러시아 제재, 미중 갈등, 에너지 안보 중시, 이에 따라 중국, 한국, 유럽이 원유를 중동, 미국, 브라질, 가이아나, 서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급망의 파편화라고 합니다. 공급망의 파편화는 원유 조달처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현상이고 그 결과 운송거리가 길어져 운송 효율성이 저하된다. 유조선 시장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이 더 많은 선박 수요를 만들어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는 선종별, 구간별 운임 동향 및 수익성 정밀 분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다극화 체제는 과거의 계절적 비수기 공식을 파괴하고 있으며 실제 운임 지표를 통해 역사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조선 시황은 원유 운반선과 석유 제품 운반선 모두에서 전방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운반선, 크루드 탱커은 기록적 변동성과 운임 역전입니다. 벨시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경우 중동 중국, TD3C, 노선의 일일 수익, TC, 은 42만 8,151달러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수익은 일주일 전인 7월 24일에 38만 713달러 대비 12.5%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1816.5%나 폭등한 결과입니다. 특히 한국행 벨시시의 경우 희망봉 우회 항로 기준 1795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성약이 발생하는 등 원거리 항해 프리미엄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수에즈맥스급의 경우는 흑해지 중에 TDU, 노선의 일일 수익은 7월 31일 기준 32만 5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인 7월 24일에 20만 3,398달러 대비 57.6% 급증한 것이며 전년 대비로는 870.4% 성장한 수치입니다. 특정 스팟 구간에서는 수익이 33만 7,728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에프러맥스급의 경우는 평균 일일 수익은 7월 31일 기준 8만 8,6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인 11만 482달러 대비 19.8% 하락한 수치이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98.2%라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 해협의 통과 지형과 가용 선박 부족으로 인해 일부 노선에서 아프라막스 운임이 수에즈막스를 상회하는 현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석유 제품 운반선, 프로덕트 탱커,
비수기 실종과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R2 대형 제품선 은 중동 일본 TC1 노선의 1 수익은 7월 31일 기준 13만 5,4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13만 2,434달러보다 2.3% 상승한 것이며 전년 대비로는 312.6%나 성장한 결과로 통상적인 7에서 8월 비수기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습니다. MR 중형 제품선 은 대서양 바스켓 노선의 일일 수익은 7월 31일 기준 4만 6,472달러로 전주인 3만 9,498달러 대비 17.7%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73.0% 상승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선박 수요 역학 분석으로 톤마일 효과와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최근의 고운임 현상은 전통적인 수요 지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설적 결과입니다. 세계 석유 수요가 10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해상, 수송량이 4% 하락했음에도 운임이 폭등하는 이유는 물동량의 질적 변화에 있습니다. 부정적 지표의 재해석으로 수송량 자체는 줄었으나 우회 항로 선택으로 인해 선박이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복 공급량이 물리적으로 잠식되었습니다. 즉, 선박의 회전율 급락이 실질 공급 부족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부정적 지표의 재해석이란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보이는 현상을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입니다.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은 항로 차질이 단기적 사건이 아님을 의미하며 선박 설계에 있어서도 장거리 항행에 최적화된 내구성과 유지보수 용이성이 핵심 기술 변화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재 강화에 따른 수요 이동입니다. 다크플리트에 대한 제재 강화는 메이저 오일사들이 검증된 티어 1분 선주사와 선박으로 회귀하게 만들며 신조 수요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과 노후선 교체 압력입니다. 수요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공급의 경직성은 조선업계의 강력한 셀러즈 마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대 구조의 불균형으로 전체 유조선대 중 15년 이상 노후선 비중은 45%에 달하는 반면 신조 발주 잔량은 26%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프라막스는 선대 대비 발주 비중이 20%로 가장 낮아 공급 병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프라막스의 전략적 가치를 보면 아프라막스의 교체 수요는 350척으로 산출됩니다. 주요 조선소의 슬롯이 2027년까지 가득 찬 상황에서 이 350척의 교체 수요는 조선소가 압도적인 슬롯 확보 전쟁과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금 동원력의 전이로 일일 수익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고운임 환경은 선주들의 현금 흐름을 비약적으로 개선시켰으며 이는 고가의 친환경 신조 발주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금력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컨테이너선 시장의 슈퍼사이클 동안 일부 선박의 일일 용선료가 10만 달러를 웃도는 초호황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선사들의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었고 축적된 자금은 엔즈 메탄올 추진선 등 고가의 친환경 신조선 발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다섯째는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 및 단계별 대응 전략입니다. 유조선 시장의 호황은 조선업계의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수익성 전망 및 수주 전략 데이터입니다. 수수료, TC, 전망으로 벨CC의 일일 평균 수익은 2024년 4만 5,411달러에서 2025년 6만 3,160달러로 상승한 뒤 2026년에는 15만 5,191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는 역사적 평균의 3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선주들의 발주 심리를 자극하는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소 수주 전략 변화를 보면 조선소의 전략 또한 시기별로 진화합니다. 2024년에는 선주들에게 슬롯 확보를 유도하는 단계였다면 2025년에는 성가 인상을 주도하게 되며
2026년에는 가격 결정권을 극대화하여 고수익성 환경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조선소의 시기별 전략적 로드맵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1에서 2년은 수익성 극대화입니다. YCC 운임 10만 달러 시대 고착화에 따른 조기 인도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한정된 슬롯을 활용한 선별 수주 전략을 고수해야 합니다. 중기 3에서 5년은 교체 주기 실익 회수입니다. 45% 노후선 비중에 따른 강제적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아프라막스급 발주에 대비해 표준화된 고효율 설계로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장기 5년 이상은 기술 리더십 선점입니다. 장거리 항행이 고착화된 시장에서는 선박의 장기 내구성과 친환경 연료 전환 역량이 조선소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설명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글로벌 유조선 시장은 지정학적 톤마일 폭증, 노후선 교체 주기, 다크플리트 제재라는 세 가지 거대 동력이 맞물리며 두 번째 슈퍼사이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및 관련 투자자들은 단순한 물동량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슬롯 희소성에 기반한 공격적인 성과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프라막스 시장의 350척 교체 수요는 향후 5년 이상 조선업계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다극화 시대에 맞춘 고뇌 구성, 고효율 선박 설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압도적인 수익성으로 치환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시설 확대와 생산 능력 강화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조선 산업의 강력한 도전 과제와 동시에 전략적 변화를 강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렌지선, 배시시 등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주 호조로 인해 도크 여력이 한계, 2028년 물량까지 포화에 도달하자 신규 발주 물량이 대규모 확장 중인 중국 조선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렌지선 시장 주도권 변화 2026년 7월 초 기준 중국의 렌즈 운반선 수주량 34척, 이 한국 32척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는 중국의 시설 확대와 기술력 향상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한국 대비 15에서 25% 낮은 건조 원가와 충분한 생산 능력을 앞세워 벌크선, 컨테이너선, 탱커 등 3대 상선 시장의 글로벌 수주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에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은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20에서 25% 수준의 고부가가치 세부 시장 방어에 집중하는 구도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대량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암모니아, 메선올 레디 등 친환경 고난도 설계를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소의 유일한 보루였던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조선사들은 2035년 엔지선 건조 재개를 목표로 한국 조선소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주변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의 중심이 단순 선체 건조에서 핵심 기자재 및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한국은 독보적인 특허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및 솔루션 수익 모델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은 독자 공급망 구축에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시설 확대는 단기적으로 주변국의 수주 연력을 흡수하며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좁고 깊은 고부가 가치 전문 시장으로 밀어내고 일본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자극하는 등 동북아 조선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자유무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집하는 다극화 체제, 진영 무역로의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영 무역 시대에는 효율성보다 신뢰와 안보가 우선시됩니다. 한국 조선업계에는 미국발 함정 수주 및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시장 독점이라는 기회인 동시에 부품 공급망 국산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열이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 특허와 동맹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트랙을 방어하는 좁고 깊은 전략을 더욱 고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 상황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시기에 한국조선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